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도 광명을 넘어 경기도의 인사 두 분이죠. 죽은 정치인도 살려낸다는 언론계 핫타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식상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오늘 새롭게 소개 멘트를 바꿔봤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이석 시장이 박승호 광명시장과 사과를 하면서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임시에 파행은 되지 않았으나 네네. 결론적으로 이석 시장이 완패로 끝났죠. 그렇죠. 예. 국힘 의원들이 완전 뭐 그냥 바보가 됐어요. 파고된 거죠. 그죠. 의장이 어떤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위원장들을 하고 모여서 일단 상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정해졌지만 그렇죠. 그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러면은 사과를 받아들이는 부분, 나도 사과를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당연한 거고. 아니 저는 근데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그 의회는 독립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수행 비서하고 수행 기사를 채용을 하라고 했으면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고 결정직을 채용하겠다라고 시의회에서 요구를 한 거고 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니까 조례 개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그러면은 행안부에다가 질의서를 보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근데 그 과정을 안 거쳤잖아요, 그죠? 시의회에서 7월 15일하고 8월 5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별정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별정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광명시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니 그죠. 이걸 협조해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지요. 근데 이제 시에서 계속 미적미적하는 것이 행안부 질의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의회는 이미 답변서를 받았는데 시는 이제 계속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보내지도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시의회에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어요. 근데 시에서 의회를 무시한 건지 아니면 시장이 결정인 건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 저 별정직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100% 잘못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임기제로 뽑든 별정직으로 뽑든 그거는 뭐 시의회에서 결정할 권한이죠. 일이지. 권한이죠. 권한이고 결정할 부분이고 네네. 아 왜 이거를 임기제로 안 하고 별정직으로 뽑으라고 하냐 이런 것도 이것도 월권행위인 거죠. 월권이죠, 그거는. 시에서 말하는 그 인사권이 독립돼 있으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그럼요. 부분인데 시의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네.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집행부가 잘못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석 의원이 어떤 부분이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있겠죠.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박 시장과 무슨 합의된 사항이 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다. 뭐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건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분이 왜 사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만하게 이제 뭐 임시회가 개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혹시 뭐 저희가 모르는 뭐 주고받은 뭔가가 있나? 요새 뭐 보면 맨날 경제 공동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석 의장은 국민의힘과 정치 공동체예요. 자기가 정치 공동체면 국민의힘하고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오늘 결정한 내용을 보고서 이분이 과연 의장인가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쨌든 이제 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죠. 오전에 임시회 그 과정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분개를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석 의장하고 같이 갈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성토 분위기예요. 근데 이석 의장이 이번에 한 행위를 보면 처음에 굉장히 강단 있게 가는 것 같더니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뭐 의장 끌어내리겠다는 얘기도 날 들린 것 같아요, 아침에. 네. 의장이 그런 얘기 들리면 본인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충분히 국힘은 그런 마음이 들 거고 민주당은 기회가 이때다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탈당해서 국힘하고 손잡아서 그럼요. 시의장이 된 사람을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꼴사납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어설프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 향후에 파장이 어떻게 되고 이석 의장이 또 어떻게 봉합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자금의 사태 있잖아요.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 집행부에서 수행 비서와 수행 기사를 파견하지 않아서 두어 달 고생을 좀 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집행부에서. 만만하게 봤나? 만만하고 그리고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구나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판치를 시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국힘 시의원이다라고 그다음에 박성원 광명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시의장으로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제 정치 경험을 보면 이석 의장은 이번에 처음 초선인 거고 박승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시의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도의원하고 그리고 시장도 이제 재선을 하다 보니까 그죠. 전략 전술이 많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승원 시장이 이석 의장을 알로 보고 이용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오늘 박승원 시장이 사과를 할 때 의장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사과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사과를 해요. 그 사과는 또 내용 중에 이 문제는 의장하고 시장하고의 관계 문제인 것이다. 나머지 의원하고는 상관없다. 거기서 갈라치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술 자체가 이석 의장이 박승원 시장 머리를 이길 수는 없다고 봐지는 거죠. 이 정치가 공익의식이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익을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의원으로서 역할, 그리고 시의장으로서 위치나 역할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시의장인지 시의원인지 뭐 아니면 뭐 동네 어디 식당에서 사장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건 실수라고 보지 않거든요. 행동 하나 가지고 이분을 전체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성급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아니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한번 데려다가 우리가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제 지난 과거를 들추는 건 좀 그런데 이석 의장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경찰에서 얘기를 들었고 당사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부정을 하더라고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크로스 체킹을 다 하고 당사자의 이제 저희가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겠다. 변호사가 나한테 알려주질 않았다. 저는 뭐 이게 유체이탈 합법을 써서 무슨 말씀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합법 있잖아요. 그 유체이탈 합법. 네. 그런 합법을 쓰시더라고요. 마치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얘기하듯이 그런 게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면서 이번 사건을 보고 아, 참 물음표가 많이 드는 분이구나. 자, 극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임시회 끝날 때까지만 그 사람이 하는 처신을 보면 느껴지겠죠. 네, 네. 이 사람이 반성해서 개선의 정이 있는지 없는지 네.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1,000억이 넘는 추경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광명산업진흥원도 올라와 있고 네네. 이번에 임시회에서 1,000억 올라온 예산도 뭐 대폭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대폭 삭감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시회가 아마 그 후반기 의정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번 계기로 의장님이 그 시의장 일기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정조가 일성록이라고 그 5일 삼성이라고 매일 하루에 3번씩 반성을 하면서 본인 이제 일기를 썼다라고 하는데 시의장으로서 어떤 그 일기 형태는 아니어도 뭔가 기록에 남기면 본인이 이제 선택의 순간에서 그걸 한번 읽어보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석 의장 앞으로 좀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네요. 광명 시민을 위해서 네. 많이 성찰해야죠. 의장의 용단으로 시의회가 파행되는 거는 막았죠. 막았으니까 이석 의장 너무 저희가 비판만 한 것 같은데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은 잘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의 사태를 마무리를 하고 오늘 좀 밖에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우산 갖고 오셨어요? 네, 가져왔어요.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는 이제 감기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